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행정착오로 한 시민이 총선 투표를 하지 못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선거인 명부 본인 확인 절차를 홍보한다는 방침인데 기존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쳐 선거권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누락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22대 총선에서 검찰의 행정실수로 부산 시민의 선거권이 잘못 제한된 사실이 부산 CBS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본인 확인과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선거권 누락이 발생해온 선거권 관련 전과자 등에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한 번 더 선거인 명부 확인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인 명부 관련 서류 작성 시 교차 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강화를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기존 시행 중인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선거권 박탈 사례가 선거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선관위가 대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선거권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현직 의장단 간의 3파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선거 전 초반 의회 안팎에선 벌써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홍 기자입니다. 박중묵 부산시의회 제1부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반기 의장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재선 상임위원장들이 출마를 권유하며 후반기 원구성 권한을 모두 위임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박 부의장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신뢰를 좀 쌓아가야 된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선 의원인 박 부의장은 7대 시의회에서 함께할 동안 재선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성민 의장의 연임 도전에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안 의장은 아직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초선 의원 상당수가 안 의장을 지지하고 있어 출마는 기정사실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찌감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밭을 다져온 이대석 제2부의장은 다음 달 3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부의장입니다. 의장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고 항상 대화로서 끝내겠다. 전반기 의장당 간의 맞대결이 예상되자 선거 전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을 둘러싸고 건강 이상설이나 내감 매직 같은 유언비어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선거전은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4일을 전후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며 결과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항만 관련 감사 결과 민간 사업자의 특혜 제공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사회단체가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항만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의 주요 항만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따르면 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간개발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검토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또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 부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난개발과 특혜 제공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항만 계획 수립과 항만시설 건설, 배후단지 조성, 항만 재개발까지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현재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공공개발 임대 방식에서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결국 항만 민영화에 물꼬를 텄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항만 민영화와 관련한 항만법상 특혜 조항을 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항만은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을 담당하는 전초기지고 관광, 고용까지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항만을 민간이 소유하면 특혜와 부동산 투기, 관피야, 자원 분배 왜곡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산경실령 도안영 사무처장입니다. 항만에 대한 개발들이 애초에 개발 계획에 벗어난 부지들까지 이제 갖게 되면서 그것을 나중에 팔았을 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만 개발과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 지역에 맞는 항만 개발과 운용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의 올해 1분기 출산율이 0.68명으로 1분기 기준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부산은 1분기 아이 3,200여 명이 태어나 지난해 1분기보다 9.6% 감소해 합계 출산율이 0.68명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의 사망자는 6,800여 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9% 늘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이 여야 원내 신임 지도부를 만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취임 축하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웃의 관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된 후 취직하고 탈수급에 성공했다는 한 시민이 100만 원을 기부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는 지난 22일 익명의 기부자가 초량 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 경제적으로 어려울 당시 지역 통장과 이웃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10여 년 만에 다시 본격화하면서 선박 퇴거 통보를 받은 요트 사업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리나 대여업 협동조합 소속 종사자 150여 명은 오늘 오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해운대구청까지 행진 시위를 열고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 집행을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0.8도, 습도는 7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